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7권까지 했고, 이제 8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권의 내용이 헥토르하고 아이아스 결투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전쟁 이후에 한번 정리정돈한다 시신들 매장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많고, 안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즉, 트로이하고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신들이 개입해서 다시 금방 끝나야 될 전쟁. 이미 헥토르 입에서 트로이의 운명은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신들이 개입해서 자꾸 장기화시키죠. 트로이를 유리하게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읽어보면 처음에 신들이 올림포스에서 대화하는 장면부터 나와서 전쟁이 어디로 갈지 아직 알 수 없고 트로이가 계속해서 막아내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전투의 중단이라 그러는데 전투의 중단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253페이지에 565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8권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잡아야 된다. 흐름을 잡으면 줄거리를 알게 되고 필요한 만큼 자기 힘으로 재구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중에 보면요, 일부는 자기가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 문장으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수업 보고서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마치 자기가 이해가 안 된 채 여기저기서 그냥 갖고 와서 접합을 시키고 있는데, 재구성은 말입니다. 이 줄거리를 재구성할 때는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기 이해가 드러나야 된다. 자기 이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다. 이게 돼야 자기 문장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표현을 못하면은 그거는 쉽게 말해서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글의 재구성에는 자기 이해가 나와야 돼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자, 보게 되면 229페이지에 사프란색 옷을 입은 새벽이, 사프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색입니다. 무슨 색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샤프란이죠. 그죠? 향기 내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다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온 대지에 퍼졌을 때 천둥을 좋아하는 제우스는 봉우리가 많은 올림포스 상상봉에서 신들의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전쟁을 놓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우스의 입장 그리고 다른 신들의 입장 양쪽으로 갈립니다. 트로이를 지지하는 파가 있고 그리스 연합군을 지지하는 파. 제우스는 그 사이에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다른 신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여기 다운편은 이제 제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모든 신들과 모든 여신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가슴속 마음이 명령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오. 그대들은 남신이든 여신이든 내 말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야 돼. 남신과 여신을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신이라 그러면 한국말에는 성구별을 할 수 있는 표현을 갖다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단어에서는 자체로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의 구조인데. 그래서 이 서양 언어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신을 표기하면 영어를 얘기하면 God이 있고, 그죠? 여신을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God에다가 붙여서 의미를 만드는데 this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God까지 나오면 이 남자를 의미하고 this가 나오면 여신이 되어버리네. 남신 여신 표기가 영어는 이렇게 된다는 got this 이렇게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독일 말을 보더라도 이때문에 남자 신을 갖다 곧이라고 그러네. 여자 신은 어떻게 돼요? 괴틴이라고 그러죠. 괴틴.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에다가 약간만 더 갖다 붙이면 여성이 되는. 이거는 신이고, 이 남자고, 이건 여신이, 괴틴이 된다. 괴틴. 이런 식으로 서양 언어는 자기 단어 속에서 남자 여자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말 앞에 뭐 수식어를 붙여야 돼. 뒤에 붙이는 게 아니고 남신 이런 식으로 돼요. 여신. 남신 여신 표기 안 하면 중성이 돼요. 신이라는. 이 두 개 다 될 수 있죠.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여자라고 표기를 안 하면 남자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 남신이든 여신이든 내 말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들 내 말에 찬성하여 내가 이 일들을 되도록 빨리 끝낼 수 있게 하시오. 이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의견이 자꾸 분분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 다른 신들과 떨어져서 트로이 사람들이나 다나우스 쳐들어온 그리스 연합군을 말하죠. 백성들을 도우려다 내 눈에 띄는 날에는 수치스럽게 매를 맞고 올림포스로 돌아오게 되거나. 자, 이 그리스 신화가 그리고 있는 그 느낌, 이 절대적이거나 위대하거나 웅장한 그런 신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면에서 바로 신이 신한테 두드려 맞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적인 현세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 아니면 내가 그 자를 붙잡으면 타르타로스는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대지가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대지 및 깊숙한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여기 거인족, 티탄족이 갇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내던질 것이요. 그것은 대지 아래 가장 깊은 10년으로. 10년이란 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해. 10년이다. 이 10년이 뭐냐? 깊은 연못이다. 10년이 되죠. 10년. 이 심자를 써요. 10년. 이 10년이 되면 10년. 응? 여기 보면은 10년이라고 나와요. 10년. 깊은 쑥 들어가는 물인데, 그죠? 우물인데, 이걸 이제 표기라는데, 어비스라고 나와요. 영어에는 어비스.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통계에 보면은 태평양 어디 가면 제일 깊대요. 이게 해저 가장 깊은 곳이라는데, 이걸 갖다 어비스라고 해요. 어비스 10년. 마음의 10년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장 깊은 곳. 고민을 극단적으로 깊이 하는 경우 10년이다. 어비스라고 말하고, 이 이제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아카드에서 나오는데 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주. 압주가 아무래도 이 현대어로 어비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아카드인들, 즉 수메르 사람들이 바라봤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바라봤던 가장 깊은 곳 압주라고 해요. 압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10년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마음의 10년 뭐 이런 말들 있죠. 이건 메타포가 되는데요. 10년으로 문은 무쇠로 되어 있고 문턱은 청동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만큼 하데스에서도 더 내려간 곳이요. 하데스 저성이요 음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이 지하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말할 때 표현을 갖다 말해 하데스, 그리스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저성이라고, 이쪽 저쪽에 있는 세상이. 다른 말로 음부라고 그래. 음침한 곳이지. 다른 말로 또 지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긍정적인 거는 반대가 뭐예요? 파라디스, 천국이고, 천당이란 말을 쓰고, 그거 난 다음에 히브리어에 뭐가 있냐면 스올이라고 있어요. 스올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장 깊숙한 곳, 저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개념입니다.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성,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성, 염라대왕이 있는 곳이 저성이죠. 그죠? 땅 밑에 있다 이 생각이죠. 그죠? 음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쓰면 저성이 음부, 아니면 지옥. 지옥 반대는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썼죠. 그죠? 천국, 천당. 히브리어에서는 이 지옥의 개념을 스올로 쓰고 있어요. 스올. 이스라엘 사람들 스올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데스는 그리스적인 개념이다. 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음부라고도 한다. 지옥이라고도 한다. 파라다이스는 천국이다. 스월이다. 여러 가지 사후세계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하데스에서도 더 내려갔다니까 저성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벌을 주는데 자꾸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자꾸 내 뜻을 벗어나서 행동하게 되면 내가 지하세계 중에 제일 깊은 곳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경고조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갖고 그때는 그자도 모든 신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힘세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얘기죠. 알게 될 것이요. 자 신들이여 한번 시험해 보시오. 모두들 알도록 그대들은 황금밧줄을 하늘에 매달아 놓고 남신이든 여신이든 모두 거기에 매달려 보시오.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용 쓴다는 말이 이제 구어체 콜로퀴아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용 쓴다는 말 이게 애를 쓴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지 콜로퀴알이 있고 written한 표현이거든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죠. 콜로퀴알은 구어체적인 쉽게 대화하기 편하게 할 때는 그 표현도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걸로 자꾸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콜로퀴알은 대화식. 리턴이란 문어체적인. 이게 여기 약간 고답적인, 딱딱하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그래서 이 용을 쓴다는 말을 다르게 쓰면 많은 수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return한 표현이고 콜로퀴얼은 이 편하게 쓰는 말, 대화하듯이. 그래서 언어에는 양쪽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언어를 갖다가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문어체로 써야 돼요. 리포트 같은 거 쓰는데 여러분들 뭐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너무 가볍게 쓰면은 그 읽기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격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된다. 콜로퀴얼이 있고 written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용을 쓴다는 건 애를 쓴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다. 아주 수고를 해도 그대들은 최고의 조언자인 이 제우스를 하늘에서 그리고 들판으로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 먹고 그대들을 끌어당기려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함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지와 바다와 함께 그대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밧줄을 올림푸스 꼭대기에 메어놓으면 이번에는 모든 것이 공중에 매달리게 될 것이요. 그만큼 나는 모든 신들과 모든 인간들을 능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 세계 신화의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 중에는 인간보다 못한 신도 있고 참 희한합니다. 어쨌든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자 신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잠자고 왜 겁을 줬단 말이죠. 너희들 함부로 말이야 저기 트로이 편든다든지 내 허락도 안 하고 말 이쪽 저쪽 편 함부로 들지 마라. 그럼 내가 아주 깊숙한 곳에다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어조가 그만큼 격했기 때문에 강력했다는 거죠. 이었고 빛나는 눈의 신, 여신. 그러니까 아테나는 결국 제우스 딸인데요. 아테나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신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크로노스는 제우스 아버지고요. 최고의 통치자시요. 그대의 힘은 무적임은 우리도 알고. invincible이다. 이길 수 없. 천하무적이다. invincible이다. 하나, 우리는 비참한 운명을 채우고 죽어갈 다나오스 백성들의 창수들이 너무나 가엾나이다. 누구 편을 드냐면 트로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정 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리스 연합군을 얘기하고 있죠. 다나오스의 백성. 그러니 우리는 그대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는 참견하지 않겠지만 그대의 노여움으로 아르고스인들이 전멸하지 않도록 제우스는 좀 그 편을 가르지 말고 그 쳐들어온 애들이 비참하게 지지 않도록 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고자 하나이다 얘기 말하니까 이제 제우스가 씩 웃으면서 안심해라 트리토게네이아예요. 트리토게네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랑하는 딸이야 내 진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며 또 너에게는 상냥하게 대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황금갈기가 흘러내리는 청동발급의 준마 두 피를 수레에 매겠다. 준마라고 하는 것은 말 중에 아주 뛰어난 말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자신은 황금을 몸에 두르고 나서 잘 만든 황금 채찍을 쥐고
수레에 올라 채찍질을 하며 말들을 앞으로 몰았다.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말들도 마다하지 않고 대지와 별 많은 하늘 사이를 나는 듯이 달렸다. 그리하여 그는 야수들의 어머니인 셈이 많은 이대산에 그의 성력과 재물을 태우는 재단이 있는 가르가론에 닿았다. 이제 가르가론에 대한 설명을 밑에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 제우스 신전이 있다고 이제 나와주고 있고 대충 1766m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산들이 낮은 산들은 아닙니다. 유럽에는 산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평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유럽은. 그래서 산이 잘 높은 데가 없고 알프스 산맥 일대가 좀 높지 나머지는 다 평평한 벌판들이거든요. 평야가 우거져 있는데 1766m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의 백두산이 제일 높죠. 2744m죠. 그런 다음에 관모봉이라고 해서 2500m대가 넘는 것이 북한에 있고 남한에는 2000m 넘는 게 없고 제일 높은 게 여러분 알다시피 백록담에 있는 그 한라산이 1950m.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산의 깊이 넓게 퍼져 있는 데가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이 1910m 천왕봉이라 그러나요? 등산을 많이 가죠. 영험한 곳이고 지리산은 또 뭘로 많이 알려졌냐? 근대사의 비극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빨치산이라 그래서 그 우리 해방 이후에 그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 세우겠다 해갖고는 뛰쳐나간 사람이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당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산 깊숙한 곳에 숨어서 한편으로는 광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죠. 싸워서 이제 6.25 터졌을 때 얘들이 또 남쪽에서 이제 그 인민군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리산에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도 심지어 5년, 10년 지나도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삶 속에 꽁꽁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리산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너무 우거져가지고는요 이게 들어가면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아주 깊숙이 우거져서 오랫동안 항전을 했던 그런 곳이 이제 지리산인데 그게 1910m 정도 되고 그러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잘 없습니다. 지리산하고 그 한라산이 좀 높고요.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뭐 산이 높은 게 주로 그 38선 일대에 휴게선 일대에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데 자 백암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쪽에 2로 넘어가가지고 그 가르가론에 닿았다 하면서 지금 제우스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곳에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는 말들을 세워서 수레에서 풀고 짙은 날개로 둘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영광을 뽐내며 산꼭대기에 앉아 트로이인들과 이들의 도시와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하면서 이제 뭔가 긴장이 감돌죠. 이제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신들로부터 다 이야기는 인간들로 넘어오죠. 그게 넘어오는 게 바로 아카이오이, 저들어왔던 그리스의 막사, 진영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게 되네. 이때 장발의 아카이오이족은 막사에서 서둘러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무장,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로이전인들도 시내에서 무장했으니 이들은 수는 적어도 달리 어쩔 수가 없어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하여 싸움터에서 싸우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여기도 나오다시피 수적으로 지금 쳐들어온 이 원정군에 밀리지만은 계속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성문이 모두 열리며 군사들이 더러는 걸어서 더러는 전차를 타고 달려 나오니 큰 소음이 일었다. 또 한 번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그리하여 그들이 한 곳으로 달려와 마주쳤을 때 청동으로 무장한 전사들의 용기와 소가죽과 창이 맞부딪혔다. 항상 막 푹 치면서 싸우는데 배가 불룩한 방패들이 서로 맞닿으며 큰 소음이 일어났다. 그러자 죽이는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환성이 동시에 울렸고 대지에는 피가 내가 내천자 알죠? 시내를 이루었다.
신성한 날이 점점 자라나는 아침나절에는 양군에 날아다니는 무기들이 서로 상대방을 맞춰 백성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이르자 이걸 뭐라 그래요? 한낮이라고 해요. 한낮에 이르자 야 아버지가 황금 저울을 이 아버지는 제우스를 말하죠. 저울을 펼쳐 들고 그 안에 사람을 길게 뉘는 눕힌다는 말이죠. 죽음의 운명 두 개를 올려놓으니 하나는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의 것이고 하나는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 오이족의 것이었다. 자, 두 측에 대한 운명의 저울을 갖다가 펼쳐들고 있다. 자, 그가 저울대 중간을 잡고 저울질 하자. 재 보는 거죠. 그죠? 어디가 무거운지 재 보는. 저울은 알다시피 평형을 딱 세워가지고 양쪽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이게 저울질이란 말입니다. 아카이오이족의 운명의 날이 기울면서 아카이오이족의 죽음의 운명은 풍요한 대지위로 내려앉고 트로이인들이 그것은 넓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가 이대산에서 크게 천둥치며 아카이오이족 백성들 사이에 불타는 섬광을 보내자 그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모두 두려움에 파랗게 질렸다. 이때는 이도메네우스도 아가멤논도 감히 버티지 못했고 아레스의 시종들인 두 아이아스도 버티지 못했다. 오직 아카이오이족의 보루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 요즘에는 이걸 갖다가 미들맨이라고 하는 한국식으로 된 말을 쓰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보루라고 하는 것은 지주를 말해요. 정신적인 지주인데요. 이 보루라고 하는 게 이 방벽이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보루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루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루다. 최후의 보루 이런 말 하죠. 그죠? 최후의 보루는 어디였느냐 하게 되면 이제 낙동강 전선이다 해갖고 거기서 6.25 전쟁을 갖다가 치고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게레니아의 네스토르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전쟁 참여한 사람 중에 나이도 많고 전쟁 경험도 많아서 중요할 때마다 회의에서 중요한 의견을 내고 충고 자문하는 그런 사람이 네스토르. 홀로 버티고 있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말이 머릿결 고운 헬레네의 남편 즉 알렉산드로스 파리스죠. 파리스가 쏜 화살에 네스토르의 그 타고 다니는 말이 맞았어요. 말이 부상당했어요. 그의 말은 맨 앞쪽 갈기가 두개골 위에 나 있는 정수리를 맞았는데 급소를 맞았다거든요. 그래야 화살이 골 속으로 들어가 말은 개로가 뛰어 올라왔고 청동 화살촉 주위를 뒹굴며 다른 말들을 당황케 했다. 그래서 노인이 뛰어나가 그 말을 메어준 두 줄을 칼로 막 자르려 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적인데 그죠? 헥토르의 날랜 말들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 대담한 마부인 헥토르를 태우고 달렸다. 이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상황이 급박해지는데 이때 노인이 네스토르란 말이죠.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 여러 번 나오죠. 앞선 장에서 트로이 군대를 갖다 꼼짝 못하게 혼자서 엄청난 전쟁에 공을 세웠던 용기가 출중하고 무예가 뛰어난 원정원 연합군의 이 장군이 디오메데스인데 예의주시하고 있거라. 예의주시라는 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watch carefully 이런 말인데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무시무시하게 소리 지르며 오디세우스를 불렀다. 제우스의 후손인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요. 계책에 능한 오디세우스요. 겁쟁이처럼 무리들 속에 섞여 동을 돌린 채 어디로 달아나시오. 혹시 달아나는 그대의 두 어깨 사이로 누가 창을 꽂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자, 버티고도서 노인에게서 무서운 적을 물리칩시다. 저 말은 왜 하냐면요. 지금 헥토르한테 나이 많은 네스토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오디세우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헥토르를 물리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참을성이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듣지 못하고 그대로 곧장 아카이오이족의 속이 빈 함선들 속으로
쪽으로 달려. 그 전쟁 상황이 지금 연합군이 또 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는 혼자서 선두 대열로 뛰어들어가 넬레우스의 아들인 노인의 말들 앞에 멈춰 서서 그를 향해 이렇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노인장은 여기 그거죠. 네스토르인데 젊은 전사들이 그대를 몹시 괴롭히구만. 그대의 힘은 쇠약해졌고 노령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은 거. 노령이 그대를 짓누르고 있구려. 시종은 허약하고 그대의 말들 또한 걸음이 느려졌소. 그러니 자, 내 전차에 오르시. 지금 전차에 타다가 전차를 이끄는 여러 말들 중에 한 마리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조를 맞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전차에 올라타갖고 지금 기동력을 회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트롯의 말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이리저리 추격하거나 도망치는데 얼마나 민첩하고 능숙한지 잘 알게 될 것이요. 적을 패죽게 하는 이 말들은 내가 아이네이아스에게서 빼앗은 것이요. 그 말들은 두 시종들어 보살피게 하고 우리 두 사람은 이 말들을 몰고 말을 길들이는 그 트로이아인들에게로 돌 달려갑시다. 그러면 내 창도 소나기에서 얼마나 사납게 날뛰는지 헥토르가 알게 될 것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타고 이제 우리가 트로이하고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전차를 타고 싸우는 네스토르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네스토르의 말들은 용감한 두 시종 이런저런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두 사람은 디오메데스의 전차에 올라탔다 이래 되는 거죠. 네스토르가 번쩍이는 고삐를 틀어지고 채찍으로 말을 치니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곧 헥토르 바로 옆에 가 닿았다. 그래서 티데우스의 아들이 곧장 달려들던 그를 향해 창을 던졌지만 그를 맞히지는 못하고 마침 말 고삐를 쥐고 있던 그의 마부이자 시종인 용맹무상한 아주 용맹이 뛰어난 걸면 테바이오스의 아들 에네오페우스의 가슴 위 젖꼭지 옆을 맞췄다. 가슴 위에 젖꼭지 옆을 딱 맞춰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묘사가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맞췄다가 아니고 그죠? 어디를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리하여 그 자가 전차에서 나동거라지니 그럼젠 말들은 놀라 이제 전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지니까 말들이 놀라는 거죠. 옆으로 뛰었고 그의 목숨과 힘은 그곳에서 풀어졌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진다는 거. 헥토르는 마부 때문에 몹시 속이 상했다. 이 얘기는 헥토르는 마부 때문에 속이 상. 그는 전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곳에 그를 누워있도록 내버려두고 대담한 마부를 찾아 나섰다. 그의 말들은 오랫동안 인도자 없이 지내지는 않았으니 그가 곧 이피토스의 아들인 대담한 아르케프 톨레모스를 발견하고 그 자를 날린 전차 위에 오르게 하여 그 자의 손에 고삐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재앙과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들은 양떼처럼 일리오스에 갇히고 말았을 테지만 이때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무시무시하게 천둥을 치며 번쩍이는 번개를 날려 디오메데스의 전차 앞 땅 위에 내던졌다. 그래서 활활 타는 유황의 무서운 불길이 솟아오르자 말들은 겁을 먹고 전차 밑으로 움츠러들었고 아주 묘사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스토르의 손에서는 번쩍이는 고삐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그는 마음속으로 겁이 나 디오메데스를 향해 말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자 통발굽의 말들을 돌려 달아납시다.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구원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겠소?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오늘은 저 사람에게 이 말이죠. 영광을 내렸지만 원하시기만 한다면 다음에는 다시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이요. 어느 누구도 제우스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강력한 자라도 그분께서 훨씬 더 강력하시니까요. 그러자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노인장, 그대의 말은 진실로 모두 도리에 맞는 말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으니 헥토르는 언젠가 트로이아인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요. 튀디오스의 아들은 내 앞에서 함선들적으로 달아났지. 이제 망신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다 도망가면 안 돼.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랑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전무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명예에 걸리기 때문에 참 도망가기가 싫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자랑할 것이요. 그때는 넓은 대지가 갈라져 나를 삼켜버리기를. 그러자 전차를 타고 싸우는 네스토로가 그에게 대답했다는 거죠. 오, 현명한 티데오스의 아들이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설령 헥토르가 그들을 급쟁이나 허약한 자라 말한다 하더라도 트로이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방패를 든 기상이 늠름한 트로이인들의 아내들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대가 그들의 건장한 남편들을 먼지 속에 쓰러뜨렸으니 말이요. 이거 말되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디오메데스가 수많은 이 트로이의 유명한 장군들을 다 1대1로 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해놓은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통발굽의 말들을 돌려 전쟁의 소용돌이 사이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걸 갖다 이제 작전상 후퇴라 그러는데요. 작전상 무조건 싸워서 능사가 아니고 이 싸워서 안 될 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그는 통발굽의 말들을 돌려 전쟁의 소용돌이 사이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가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지르며 신음소리를 자아내는 날아다니는 무기들을 푸거든. 무기가 날아오는 게 무슨 신음소리처럼 아주 무섭게 들리는 거죠. 으아 하고 날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를 향해서 투구를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렇게 크게 소리쳤다는 거죠. 튀디오스의 아들이여, 준마의 다나오스 백성들은 윗자리와 고기와 넘치는 술잔으로 그들을 존중해왔다. 너는 이때까지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을 경멸하리라. 비겁하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집보다 나을 게 없으니까 꺼져버려라. 비겁하다 이런 말입니다. 비겁한 꼭두각시요. 꼭두각시. 자, 꼭두각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문화용어로서 좀 알아둬야 되는데, 꼭두각시가 이게 조정받고 자기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마리오네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다른 말로 하면은 푸펫이라고도 하고, 괴뢰라면 괴뢰. 조종다. 남이 조종하기 좋도록 마음대로 조종다. 푸펫이다. 괴뢰다. 이런 괴뢰라고 하는 말이 남이 조종하는데 조종받는 사람이 괴뢰거든요. 그래가지고 꼭두각시다. 마리오네트. 푸펫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괴뢰라고. 그러니까 푸펫은 이게 이제 가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신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다른 사람이 지배를 당해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 인형도 있죠, 그죠?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이게 이제 비난할 때 쓰는 말이죠. 자기 힘대로 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데 조종당하게끔 그야말로 이름만 했지 실속이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꼭두각시라 그러고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figurehead라고 얘기해요. figurehead.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만 좀 이제 얼굴 마담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 표현이 아니고 속어입니다. 얼굴 마담. 그러니까 조종 당하는 사람인데 figurehead라고 해서 그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죠. 자기 어떤 실권이 없는 사람을 figurehead라고 해요. figurehead. 상징적인 얼굴이지 실제로 실속이 있지 않은 figurehead라고. 그게 똑같죠. 영국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왕이 있는데 영국 여왕이 정치에 간섭 안 하죠. 1600년대 이미 그 결정이 났죠. 입헌군주제라 해서 존재만 하지 아무런 존경만 받고 정치적 기능은 정치인에게 그때 영국에서는 이미 1600년대에 넘겨줘 버렸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figurehead라고 합니다. 실속이 없는 거예요. 통치를 하지 못해. 영국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위기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겠죠. 여러분들 단결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의 행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두각시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비겁한 피겨헤드여, 꼭두각시여, 그대는 나를 몰아내고 우리 성탑 위로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며 우리 아내들을 함선들에 싣고 가지도 못할 테니까 그 전에 내가 그대에게 운명을 보내주리라. 그 전에 내가 너를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뭐냐면 도망가지 말고 한번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티데우스가 이 아들이 또 망설이죠.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거 한판 뜨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자 티데우스의 아들은 망설였다. 말들을 돌려서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그는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했고, 조언자 제우스는 전쟁의 결정적 승리의 신호로 이 대산에서 트로이아인들의 세 번이나 천둥을 쳤다. 심사숙고를 세 번이나 세 번을 하는데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뒤에 봐야 되는데, 심사숙고 굉장히 중요한데,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심사숙고하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한 번에 생각 못하고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돌려서 생각하고 하루 이틀 심사숙고, 좋은 말 숙고. 심사숙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걸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영어 표현을 좀 얘기해 deliberat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그런, 아니면 ponder, 깊이 생각하는, deliberate. 이걸 잘 알아야 되네. 여기 보면 deliberate on, ponder on, 심사숙고. 생각하고 또 생각.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그 러시아 속담인 거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뭐 결혼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래.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심사숙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해보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되게 많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결혼 같은 것도 육감으로 그냥 좋다, 끝났다,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 진로 결정도 마찬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그냥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과 가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하다못해 집을 하나 이렇게 사는데도 그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심사숙고했고 조언자 제우스는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신호로 이대산에서 트로이아인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트로이인들과 리키아인들과 접전에 능한 다르다니의 인들이여, 사나이답게 행동하시오. 친구들이여, 열화 같은 투지를 다지시오. 나는 잘 알고 있어.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내게는 승리와 큰 영광을 기꺼이 내려주시지만 다나오스 백성들에게는 파멸을 내리신다는 것. 어리석도다. 저 따위 허약하고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방벽을 생각해낸 자들은 저 방벽은 내 힘을 막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말들도 파놓은 호라고 하는 건 전쟁할 때 사람이 하나 여러 명 들어갈 수 있는, 숨어서 이렇게 뭐 적을 관찰한다든 대기할 때 이 참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라. 호를 힘들이지 않고 뛰어넘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일단 속이 빈 함선들 사이에 이르거든 그대들은 잊지 말고 타오르는 불길을 생각하시오. 나는 함선들을 불사르고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아르고스인들 자신을 함선들 옆에서 도륙할 참, 도륙 알죠, 그죠? 무자비하게 확 죽여버리는 거. 슬랩트라고 얘기를 해줘, 슬랩트. 이거는 사람 죽일 때 쓰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짐승을 갖다 여러 마리 잡을 때 도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슬랩트라고 얘기합니다. 슬랩트.
자, slaughter 도륙이다. butcher slaughter butcher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slaughter 고기를 막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막 때려잡는 거 도륙하다 하면 도륙 slaughter. 자, 이제 전반부 이 40분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다음 영상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륙하고 자 183행까지 했어요. 자,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